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제 맡고 있는 지식 PT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Software Defined Data Center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아리사 네트워크스의 김창민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2월 달에, 네. 2월 중순에 네. 여기 사진 나오는 오픈스택 데이 인 코리아 네. 여기에서 발표도 하시고 네. 또 많은 분 만난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 어떤 오픈스택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분도 많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오픈플로우를 우리가 저번 달에 얘기했어. 오픈플로우에 대해서. 네. 오픈스택은 또 뭡니까? 요새 오픈이 다 대세인데 네. 오픈스택은 뭡니까? 뭐든 이제 오픈이 붙으면 지금 핫한 게 일단 트렌드고요. 네. 오픈스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러닝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그게 오픈소스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즐거운 또 밤을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유명하신 분이 있나요, 여기 좀? 예, 저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그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마크 콜리어, 그다음에 네. 전체 사무국장이신 조나단, 네. 그다음에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미셸. 사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신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요. 대부분 행사들 외부에서 그게 네. 서밋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 이번에 그 최초로 한국에서 오픈스택 코리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한번 여셨고 거기에 이렇게 직접 오셔서 여기 키노트뿐만 마크란 아니라 분이 어디 있는 분이에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예, 네. 안경 쓰신 분요. 아. 굉장히 네. 재밌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부장님께서 영어가 어느 된다는 얘기네요. 아, 저도 힘들죠.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 멤버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돌직구라 네. 예,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많이 물어보고 좋았던 오케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오픈스테이 인 코리아를 네. 국내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네. 이런 오픈소스 중에서는 네. 우리나라를 상당히 뭔가 그 긍정적이나 앞으로 향후에 어떤 포텐셜을 보고 있는 겁니까? 실제 오픈스택 코리아 운영진 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 800여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평일날에 예? 800여 명이 모였다는 거는 역대 있지 않았던 진짜 전 희귀한, 세계적으로도? 나름 저희 한국 내에서는 야. 굉장히 희귀한 어떤 그런 네. 현상이었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이제 오픈스택도 네. 우리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았지만 네. 또 그와 버금해서 네. 아리사 네트워크스도 이제 처음 네. 들어본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리사 네트워크스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예, 일단 지금 사실 한국 시장에서도 아름아름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저희 제품을 쓰고 있으셔서 아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북미 지금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 산타크라라에 본사가 있고요. 2004년도 설립해서 2008년도에 첫 스위치 제품을 만드는 네. 스위치 벤더입니다. 네네. 하드웨어 벤더로서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이 보셨던 네트워크의 어떤 패브릭을 구성하는 스위치들, 이런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을 확연히 다른 아키텍처, 상용 칩을 쓰는 아키텍처에 네. 그 다음에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패브릭을 잘 운영할 수 있는 OS를 탑재한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핫한 그런 회사 중에 네. 하나입니다. 핫한 회사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제가 가는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인데 뭐 앞에 오픈스택도 말씀드렸지만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퍼블릭 클라우드도 몇 개, 네네네. 그다음에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키 예. 이모진인데 저희 그 탑 레벨 매니지먼트 그 좀 배운 운영진들이요. 줄 알았어요. 예. 실제 배웁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네? 보시면요. 네. 이 두 분을 모르고서는 그 IT 특히나 네트워크 스위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앤디 벡터샤임,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 창립자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회장님이시고요. 네. 구글의 첫 펀딩을 하신 분입니다. 아, 네. 구글 이름이 왜 구글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분이 실제로 구글 지금 현재 그 최고 그 파운더들인 그분들한테 돈을 네. 도네이션 나름대로 이제 투자 펀딩을 할 때 네. 이름 책에다가 네. 그걸 약간 타이포겠죠. 그 원래는 구글이 뭐였는데 이름이 구골이었다고 합니다. 구골이었어. 구골. 예, 어떤 그 숫자 표기에 대한 어떤 이름이었고요. 네네.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 회사 명을 바꿨다라는. 이 사람이 책에다가 구글이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재미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글 이름 만든 분이네요. 예,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 이더넷 시장에 100메가에서 기가빗으로 네. 그런 어떤 네트워크 변화를 이끄신 주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제이시리 저희 지금 현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 시스코 데이터 센터 총괄 사업부 부문을 관장하셨던 네. SVP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에 궁금할 거거든요. 일단은 SDDC에 대해서 네. 아리스타 네. 네트워크 관점이 있겠죠. 네트워크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SDDC를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아리스타가 얘기하는 SDDC 나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는 아키텍처를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네. 뭐냐? 네. 크게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을 세 가지 정도 강조를 드리는데요. 유니버셜 클라우드 네트워크 네. 이게 10G, 40G, 100G 인터페이스가 활용되는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러닝돼도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망 위에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네. 해당하는 네트워크 OS 부분이 다양한 AP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응답해서 네. 동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나름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키지된 서비스 타입을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 전체 하나의 큰 빅 픽처라고 얘기 드립니다. 거기서 지금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네.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네. 여기 보면 보라색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네. iOS 쪽인가요? 어떤 세 가지 부분이요? 지금 다- 보시는 세 가지 블럭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F5 또는 뭐 팔로알토 각각의 그 파이어월 로드 밸런서 그 분야의 최고라는 벤더들과 전문기업. 잘 인테그레이션해서 그리고 모든 서비스들이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 비전입니다. 네, 한번 아키텍처 보도록 할까요? 네. 네. 크게 보면 저희는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지금 클라우드를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브 버추얼라이제이션,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가상화 부분을 잘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지원한다는 게 단순히 트래픽만 흘러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큰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들과 API 연동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방향이나 네. 이런 부분, 트래픽 스티어링이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 그리고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고 네. 과거 한 13년 동안 콘솔 케이블을 꽂고 또는 텔레스로 접속해서 CLR을 치고 네네.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큰 시프트인데요. 그게 바로 저는 디플로이먼트, 오토메이션, 자동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서버 쪽에서의 일어났던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서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간단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특히나 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디자인하는 엔지니어들은 이런 투티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게 계위가 두 개 있는 네네. 이런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애플리케이션 뭐가 됐든 잘 러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이제 뭔가 서버에서 네. 우리가 이제 지냈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결국 이제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서버 쪽도 옛날에는 뭔가 특정 벤더에 네. 특정 서버들이 하이엔드 쪽에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지금은 이제 거의 뭐 X86 서버가 네. 뭐 페이스북, 구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러면 네트워크 쪽도 앞으로 맨 밑단에 네. 네트워크 장비도 그런 식으로 갈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큰 트렌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네. 한국 시장에까지 오기가 얼마나 걸릴지 사실 그건 좀 예상하기 힘든데요. 얼마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본인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에이펙 와이드하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사실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폐쇄적이지 않나. 네. 물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인하우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이런 부분이 직접 내 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조직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네. 데브옵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고요. 네. 저희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팀, 서버 팀 따로따로 자기들의 어떤 회계모니 싸움이나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좀 분리된 형태의 아. 운영 환경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몇 년? 몇 년요? 제 마음 같으면 2, 3년 내로 그냥 땡기고 싶은데 예. 바라건대 빨리 그렇게 됐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것이 한번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뭐, 보시면은 지금 뭐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오픈스택 다양한 이런 어떤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네. 그네들의 어떤 컨트롤 플레인과 이런 네트워크 장비 사이의 인테그레이션 이 네. 부분은 사실 API 연동이고요. 흔히 말하는 웹 인터페이스로 네. 그리고 뭔가 VM이 생성되고 삭제되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을 디텍션해서 네. 네트워크 부분에서 필요한 VLAN이 됐던 VXLAN이 됐던 이런 부분을 자유자재로 핸들링할 수 있게끔 그 사이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관여 안 하게끔 그리고 VM에 관련되는 게 레디가 되면 뭐 있습니까? 서비스가 또 올라가야 되겠죠. 네네. 다양한 뭐 F5와 같은 로드 밸런서 또는 뭐 파이어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해당 VM에서 나온 트래픽들이 해당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네. 예, 서비스에 관련되는 트래픽을 핸들링 해주고 마지막으로
다 해놓고 나서 모니터링 안 되면 뭐가 네. 일어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여타의 그런 벤더들의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상위 레이어가 구성이 됩니다. 네. 요즘 보면 이제 자동화라는 것은 네. 각 모든 분야에 다 게스트분들마다 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모든 다 그 진척되는데 네, 맞습니다. 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 IT 분야에 네. 그 사람 수가 네. 지금보다 5년 후에는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이제 제 자신이 만나는 실제적인 컨택 포인트가 또 조직에 있어서 실제 CXO 레벨까지는 사실 만나기는 힘들어요. 네네. 워킹 레벨로 얘기를 할 때는 네. 자동화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 현실 한국의 현실이고요. 네. 그럴 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CXO 레벨 정도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면은 말 그대로 뭐 네. 헤드 카운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좀 조심스럽죠. 네. 예.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좀 EOS 네. 아까 전장표에서 EOS란 거 있는데 네. 그 뭐 OS 같은데 여기 예. 보면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OS라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아리스타만 이런 그 OS 네트워크 OS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밴드들도 이게 있는 건지. 네. 일단 히스토리로 얘기 드리면요. 네네. 과거의 그런 OS 네트워크 운영 체제 또는 장비, 스위치나 라우터의 운영 체제든 각각 밴더들만의 고유한 어떤 영역이었습니다. 뭐 포미어 네, 맞습니다. 네. 그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게 뭐 페이스북이 리딩하고 있는 뭐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베어메탈 스위치, 네. 또 화이트박스 스위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의 비즈니스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던 회사가 아리스타입니다. 네. 리눅스, 퓨어한 리눅스 위에 아 리눅스 위에. RPM 패키지 기반의 모든 운영 체제를 구동할 수 있게끔 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장비에 KVM이 올라가니까 고객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월드 모스트 가장 확장성이 가장 크다. 네. 그렇게 표현하셨군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고객분들이 실제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인풋, 말 그대로 그분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OS라고 보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 분야에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과거 히스토리로 뭐 개별 벤더들이 자기들 인하우스 엔지니어링으로 에이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OS를 올리고 사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벤더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중간에 한번 좀 더 유연하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FPGA라는 걸 한번 선택을 해봤다가 네네. 아이고 이게 너무 비싸. 그렇죠. 어떻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다수의 벤더들이 보는 방향은 상용 칩이라는 겁니다. 인텔이나 브로드컴과 같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네. 실제 이런 하이 클럭 레이스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벤더들 네네. 그런 칩 벤더들이 이제 지금 시장을 리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SDN이 됐던 그다음에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됐던 말씀드린 뭐 오픈 컴퓨터 프로 OCP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됐던 네. 그런 트렌드라는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네. 신경 쓰십지 않다. 네, 그냥 맞습니다. 커머니티 좀 사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저희 회사 조직에 900명 중에 하드웨어 관련돼서 관여하시는 분은 저희 회장님 한 분하고 그 밑에 9명입니다. 아, 네. 예. 10분만 하드웨어 관련된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하면 하드웨어를 생각하는데 네. 시장 많이 변했군요. 이제 그런 시장이 바뀌고 있고 조금씩 이제 큰 물결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무어의 법칙은 얘는 우리 반도체 때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야, 스위칭 칩이 트랜지스터를 쓰고요. 그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CPU, 메모리, 네. 스토리지 각각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크요. 벌써 원지 텐지 오는 데만 한 12년 걸렸어요. 그렇죠. 너무 맞아요. 늦어요. 자,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런 건 이제 네트워크 벤더들의 잘못이다. 그런 에이지 기반을 꼭 고집해서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서 멀천 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I/O 부분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네트워크 I/O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네. 스위칭 캐패시티의 대용량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앞으로는 네. 아까 원지에서 텐지까지 10년 이상 걸렸다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 이제 텐지에서 100지까지 걸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지금 예상컨대는 텐지에서 40지 가는데 한 4, 5년 정도? 네. 자, 여기서 근데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약간 예외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뭐 고속 인프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쪽 대형 어떤 사업자들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까지 원지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네. 사실 그건 좀 더 기술적인 얘기가 있는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약간 기하급 쪽으로 갈 것 네, 같네요. 트렌드라고 자, 얘기합니다. 아까 그 API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청 잠깐 네. 뭐 우리가 이제 화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 API 네. 잠깐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 마우스 저 모니터 여기 있으니까 네.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예. 하시면 돼요. 네. 저 보시면서. 이게 키보드를 제가 좀 써야 되거든요. 아 키보드. 네네. 하세요. 예. 네. 잠시만요. 하세요. 예. 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RESTful API라고 하는 저희 아리스타의 이 API라는 인터페이스고요. 실제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지금 이 웹 화면, 웹 서버가 돌아가는 게 이제 저희 장비 스위치에서 구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봐오셨던 커맨드 라인, CLI나 이런 부분 간단하게 실행을 하시고요. 실행된 결과 기반으로 RESTful API 그 JSON RPC 기반이라서 스트럭처 포맷으로 이렇게 리스판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머신, 기계가 쓰기 위해서 이런 포맷을 쓴다는 겁니다. 네. 2013년도 기준으로 XML이 아닌 JSON RPC, JSON 기반이 일단 대다수의 API 트렌드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뭐 넷컴프나 이런 어려운 인터페이스가 아닌 운영자들한테 친숙한 CLI 기반으로 이런 RESTful API를 네. 제공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니까 요새 인터넷 오브 띵스, 예. 사물 인터넷이 대세잖아요. Right. 이제 예.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물과 사물하고 기계하고 이제 서로 그렇죠. 통신하는 그런 거에 예. 또 기반이 되겠네요. 저희가 트렌드로 얘기하면 이런 대규모 망이 되면 사람은 그렇게 스케일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여기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 이따 Q&A 시간에 다시 김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신차장님 모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김 부장님께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밑단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 네트워킹 되게 중요시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구현하시는데,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뭔가 그 네트워킹이 그렇게 자동화되고 이제 클라우드 잘 돼 있다면, 네, 네. 자, 돼 있다면 그 다 된 것 같은데 네. F5 할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역할이 있나요? 네트워크만 생각을 하면 네. F5의 역할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될 수 있거든요. 네네. 디파인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기본인 SDN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점입니다. 네. 근데 실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건 최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 네트워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려면 FPC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네트워크이라고 보면 네. 그 길을 잘 닦자라는 게 SDN이고요. F5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조금 더 잘 주자. 네. 그래서 사실은 SDN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F5 같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네. 고객과 실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만 잘 닦여도 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그거하고 잘 연결시켜주는 네. 이제 어떤 그 중간에서 네. 뭐 필요할 텐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인텔리전스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네.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네. 요즘 아까도 김 부장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요즘 맞습니다. 그리고 제 게스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들을 꽤 왕왕 쓰거든요. 네. 네. 옛날에 없었거든요. 저런 용어가 몇 년 네. 전만 하더라도.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협주, 협업, 뭐. 네, 그건 알죠. 오케스트라는 저도 압니다. 그 네, 정도인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IT에서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네. 실제 기존의 네트워크라고 하면 서버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각 벤더의 고유한 특성을 따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L2 스위치와 L3 스위치 그리고 L4 스위치, 방화벽 각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하면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협업하겠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아리스타 부장님께서 네. API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네. 거기에 가장 핵심은 API라는 거죠. 네. API가 표준되고 쓰기 쉬워야 오케스트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SDN, 뭐 SDX 이런 모든 그 소프트웨어 정의 컴포넌트들이 가장 먼저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될 건 API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할 때 네. 그 소프트웨어가 중점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네. 결국 API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요 노란색 돼 있는 인텔 네.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네. 요것의 핵심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자, 이거를 그러면 말씀은 되게 맞는 말이고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좀 자세하게 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빅 IQ 네. 저거는 뭐 솔루션 이름인가요? F5에? 네, F5가 판매하고 있는 통합 관리 솔루션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하 좌우에 가까이 커넥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F5가 이야기하는 인텔리전트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커넥터를 네. F5가 제공하는 빅IQ 솔루션을 통해서 네.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오케이, 그럼 네 가지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맨 위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커넥터즈라는 거. 네. 저건 뭔가요? 조금 전에 이제 아리스타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오픈 스택. 오픈 스택. 그리고 이제 각 사마다 고유의 SDN을 위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API를 가지고 빅IQ 솔루션이랑 연동을 할 수 있는 커넥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장비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F5 장비를 매니징할 때 빅IQ를 이제 중간자 게이트웨이로 네. 사용을 하면서 서로 통신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네.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되면은 네. 구현되면은 그 안에 있는 네. 각각 다른 이기종의 하드웨어, 네. 장비들 간에도 아까 기계들끼리도 API로 서로 네. 통신하고 네.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하고 네. 장비들 간도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서로 다 통신하고 대화하고 네,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세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사실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렸는데 SDN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서비스 그리고 그 망이 실제 고객이 원하는 만큼 그 고객의 의지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느냐인데 네. 이게 네트워크만 SDN이 되면 네. 고객의 의지 반영은 네트워크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F5 같은 레이어 7에서 움직이는 SDN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의지를 레이어 7까지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L2S3가 아니라.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패브릭 커넥터즈가 있는데 네. 아까 오케스트레이션 커넥터즈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면 네. 이건 또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 세미나가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네네. 첫 번째 세미나 때 저희 네. 신규 기사님이 하이 퍼포먼스 서비스 패브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 까먹었을 거예요. 네. 한 달 지나가지고. 네. 하이 퍼포먼스 서비스 패브릭이라고 하면 F5가 제공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ADC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네.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브릭 커넥터는 F5 장비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것들을 묶어서 네네. 하나의 그 패브릭으로 제공하기 위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장비나 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또 용도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안이 중요해. 우리는 뭐 이런 네. 서비스를 할 거야. 네,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도 뭔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취급하는 겁니까? 네. 클릭 한 번만 더 네, 눌러주시면 네, 모듈 커넥터라고 있는데 음. 빅IQ는 하나의 그 통합 관리 솔루션, API, 게이트웨이 이런 역할을 하는 솔루션의 이름이고요. 네.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을 위해서는 빅IQ 시큐리티라는 게 있고요. 네.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빅IQ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장비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빅IQ 디바이스 이렇게 서로 다른 컴포넌트를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가 이제 4월달에 저희가 요 방송에서는 요 시큐리티 쪽 이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뭐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 따라 유기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네. 이제 클라우드 커넥터겠죠? 네, 맞습니다. 정답인데요. 네.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F5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안에 물리적인 F5 제품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상화된 환경에서 F5 제품을 쓰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마존 같은 이미 상용화된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F5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그리고
그 가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공용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F5 제품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이건 프라이빗이건 네. 퍼블릭인 거네.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체가 네. 한번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크게 뭐 세 가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맨 왼쪽에 보시는 건 물리적인 데이터 네. 센터이고요.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그림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네, 네. 클라우드.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네, 퍼블릭 클라우드인데요. 하나의 고객이 이 세 가지를 다 운용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센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각각의 F5 솔루션들이 이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각각 서로 다르게 이제 관리가 되어 있을 관리자도 텐데 다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다 실제 하나의 큰 패브릭이 아니라 네. 각각의 장비였던 환경을 이제 그렇죠. BIQ F5가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는 하나로 묶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용량의 패브릭이 네네.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대용량의 서비스 패브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디도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고 네. 로드 발란싱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뭐 가속, VPN 서비스 다양한 네네. F5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아까 우리가 REST API. 네. 네네. 뭐 이것도 핵심이겠네요, 이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디 가나 앞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무엇인가 할 거면 네. 이거는 필연적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놓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 REST API 이전에도 API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F5 같은 경우도 최근에 REST API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전에도 API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소프트 기반의 API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API 트렌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EST입니다. 이유는 상당히 쉽거든요. 직관적이고. 네. 그래서 아리스타, F5, 뭐 시스코 대부분의 STX를 이야기하는 업체들은 네. REST AP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5는 이제 동종 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피처들을 REST API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EST API를 네. 한 번도 안 다뤄봤던 네.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뭔가 다루려면은 네. 얼마간의 학습 기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조금 전에 그 아리스타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F5의 명령어만 알면 되고요. 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웹을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서드 파티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굳이 개발자적인 수준까지 가지 않으셔도 F5의 코맨드만 사용하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발 경험이 별로 없는 네. 그냥 초급 네. 운영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네. 근데 이 REST API는 앞으로 네. 뭐 요즘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기반의 네. 데이터 센터로 가게 되면 네. 이거 필연적으로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커리어상. 네, 맞습니다. 커리어상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품을 보면 네. 시스코 제품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뭐 저희 제품을 잘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방화벽을 잘하는 분이 그렇죠. 계실 텐데 그분들이 각각의 OS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시스코 잘하시는 분이 iOS 개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F5를 잘하시는 분이 F5 제품의 개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사실은 SDN 고객이 이런 REST API를 잘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단 네. REST API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SDX 형태로 팔고자 하는 뭐 SI 업체나 개발 업체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네네네. 이제 네. 단 고객은 자기의 니즈를 잘 이 프로그램이 됐든 솔루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 과정에서 SI 업체나 개발 업체는 이 REST API를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결국은 지금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운영자시라면 대부분 심각하게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걸 잘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BIP가 할 수 있는 역할 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근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하단에 테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까는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BIQ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해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용자 A는
SLB 아니면 웹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하고 멀티 테넌트 맞습니다. 서로 다른 권한을 줌으로써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데이터에서 구현된다면 뭐 VM이라든지 다양한 네. 벤더 서드 파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의 연동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F5와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 메이저 어플리케이션 벤더들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샘플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VM웨어, 시트릭스, 뭐 시스코, 뭐 오라클,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벤더들 별로 네. 관리 솔루션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각각 플러그인들을 F5가 오케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플러그인이 9 이상의 제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REST API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SDN 환경에서는 그 사용자가 특정 벤더의 매니지먼트 툴을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SDN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콘솔 그 화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네네. 스케줄링하고 운용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화면 안에서 보면 F5가 REST AP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욱더 유기적으로 잘 구현을 연동을 할 수 네.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동화. 네, 아까 자동화 오토메이션이죠. 네, 자동화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F5가 사실 컴포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실은 F5 웨비나가 5번째인데요. 뭐 로드 밸런서, 방화벽, DNS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다양한 F5의 컴포넌트들을 BigIQ 통해서 조금 더 자동화되어 네. 있는 상태로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5가 L7 스위치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자, 이렇게 빅 보시면 IQ는 될것 같아요. 그러면 빅 IQ는 고객이 네. 고객의 그 데이터 센터 환경이 네. 어떤 환경이건 간에 네. 빅 IQ는 쉽게 거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빅IQ는 조금 더 청취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 F5의 통합 관리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냐면 네. 빅IP랑 네.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핑 되는 구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IQ라는 센트럴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소프트웨어 기반이든 하드웨어 기반이든 F5랑 통신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이제 네. 제어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네, 빅 IQ잖아요. 네, 빅이잖아요. 네, 네. 야, 이거 들어오면 네. 되게 또 느려지는 거 아니야? 우리 버벅거리는 거 아니야? 네. 그건 어떻게? 그 빅이 문제가 있다는 빅이 아니고요. 네. 장점이 많다라는 아, 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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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기운은 하지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그다음 이제 이건 뭡니까? 네. 이게 멀티 테넌트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 화면이군요. 네, 아. 제가 서두에 빅IQ는 F5의 솔루션 이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빅IQ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메트로 UI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윈도우즈 8처럼 UI가 꾸며져 있는데요. 네네. 이 화면을 통해서 어떤 테넌트에 대해서 어떤 리소스를 할당할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네. 그 제목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오케스트레이트 ADC 서비스 네네. 워크플로우인데요. 네.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시큐리티. 네. 그래서 서버 담당자가 이게 피지컬인지 아니면 그 가상화 환경인지 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네트워크에서도 뭔가를 하고 그리고 시큐리티도 하게 되는데 F5에서는 여기서 세 가지에 다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서버 앞단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서버 사이드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API나 다양한 방법을 네네. 통해서 터널링 같은 것들 네네네.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SDN에서 못하는 레이어 7 사실 레이어 7이 어플리케이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보안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화벽 기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든지 네. 아니면 웹방화벽에 대한 네. 니즈가 있다든지 그럼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게 있을 건데 이것들을 ADC 장비에서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사실 F5가 네. 이제 ADC, 네.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저는 그래서 보안이랑 네. 왜 상관이 있지?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같은 레이어 7이라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제품 소개를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풀프락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IT 초창기 IT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사실 초기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은 프락시 서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프락시 서버 통해서 속도도 보장을 했겠지만 이 프락시 서버가 단순하게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안 기능도 제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프락시 서버에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접속 제어를 했었죠. 아. 근데 이런 프락시처럼 F5는 OS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반드시 F5와 프락싱이 돼야 이제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고 서버도 네. 마찬가지로 프락싱이 돼야 사용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레이어 3, 4의 보안 정책이 아니라 레이어 7의 보안 정책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장성에 네.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버 환경에서의 이제 그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주 고전적으로 F5가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버가 2대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서버에 트래픽이 폭주를 해서 서버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네. 자동으로 이걸 리소스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네. F5가 서버 사이드의 스테이터스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서버의 리소스가 가용하지 않다, 더 이상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서버 사이드 하이퍼바이저든 뭐 서버들 이렇게 네네. 명령을 해서 시스템을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버도 이제 물리적 서버, 가상 서버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도 나오시죠? 네, 같이 두 분 같이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볼펜 있어요? 볼펜 없습니다. 네. 다음부터 볼펜 갖고 다니세요. 네. 자, 그 두 분 신청님께 이제 답변해 주신 중에서 네. 이제 답변 좋은 질문이신 분 네네. 적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한 분 나중에 한 분만인가요? 네, 한 분만이에요. 네. 네. 한 분만 나중에 일단 많이 적었나 나중에 한 네네. 명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네. 자, 여러분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 스태프가 이 두 분, 게스트 두 분의 이메일 주소 저희가 댓글창에 써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질문에 답변해 드릴 거지만 나중에 추가로 여러분들 추가로 어떤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 뭐 견적 요청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견적 요청 되게 좋아하세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질문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리스타 질문도 있으실 네네,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처음에 아무래도. 네. 네. 자, 네,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 답변도 간결하게. 네. 핵심만. 네. 네. 자, 박치규님, 미래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F5 SDC 구축 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워크로드 배포에 접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의 요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죄송할 거 없고요. 네. 네. 또 이분께서 질문하신 게 업종 및 업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르므로 네. 기존 클라우드의 장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면 조기 구축 도입을 위한 가상화 설계, 디자인 및 네트워크 솔루션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 너무 큰 그림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일단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 고객분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클라우드 아키텍트라는 그런 포지션이 좀 명확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전체 지금 얘기하신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 개별 분야에는 다 스페셜 전문가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는 스케일, 그 스케일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디자인을 하시라.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답변이랑 약간 떨어진 질문이랑 약간 떨어진 답변을 네네.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가상화든 SDN이든 고객의 니즈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 PM, 네. 쉽게 설명드리면 PM 같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이 돼야 이제 여기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고 네. 이 솔루션은 네트워크이면 이제 아리스타 같은 네트워크 SDN 업체가 참여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오면 F5 같은 업체가 참여가 될 거죠. 전제 조건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제 네, 규정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가. 자, 서정원님, IP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IP 스토리지 오늘 주제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자, 김솔님께서는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SDX 관련 정의들이 난무합니다. F5에서는 SDX 시장의 표준화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표준화는 REST API를 지원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네.
서정훈님, 이 질문이 저 어떤 질문인지 이게 국방 데이터 시설을 건설 중인데 클라우드를 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질문 좀 서정훈님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님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L4, L7까지의 APP까지 통합을 이끌어낼 때 솔루션 적용 전에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엠캡슐레이션이나 추상화가 가능한 건지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인캡슐레이션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들이 SDN을 이야기할 때 네트워크 레벨에서 인캡슐레이션은 뭐 그 VXLAN이나 MVGR 같은 L2 익스텐션의 그 인캡슐레이션, 터널링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랑 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캡슐레이션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김수열님, 최근에 출시된 아리스타 7000X 시리즈의 라이센스 체계와 국내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내놓은 저 7300X 시리즈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브로드컴의 트라이던트 칩을 장착한 VXLAN MVGR가 하드웨어 인캡, 디캡이 지원되는 장비인데요. 네. 아직까지 국내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아주. 자, 백원서님, 시스코의 경우 라지 L2를 지원하기 위해 패브릭 패스라는 걸 제공하는데 아리스타의 경우 라지 L2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지요? 반문하고 싶은데요. 라지 L2 왜 쓰셔야 될까요? 일단은 라디아 폴머니 스패닝 트리를 1980년도 후반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번복해서 만들어낸 인벤트한 그 개발한 프로토콜이 트리라는 그 표준이 있습니다. 네네. 결과론적으로 트리를 구현한 개별 밴드의 그런 프로프레이터리 어떤 솔루션들이 지금 얘기하신 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시스코의 패브릭 패스, 그다음에 뭐 주니퍼의 Q 패브릭, 네. 여타 브로케이드의 VCS. 네. 단점은 일단 뭐가 됐든 단일 밴더 솔루션으로 다 망을 꾸미셔야 된다는 게 단점일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 L2 기반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수만 대, 수십만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리브스파인 아키텍처로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시스코와의 어떤 비교 좀 더 될 수 있는 네.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주헌님 혹시 NFV 관련된 세미나는 언제쯤 해주시는지요? 이번 MWC에서도 시연이 나왔던 것 같은데. 토픽이 SDN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NFV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 게스트분들을 초청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백원서님 F5의 경우 LB, FW 등등 많은 서비스 노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노드들에게 트래픽 전달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요? 네, 일단 그 LB 파이어월 이것들을 이제 F5 내부에서는 서비스 노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모듈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각각의 모듈은 하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 내부적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래픽 전달은 그게 뭐 아리스타 스위치랑 붙어 있다면 네. 동일하게 유입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TMOS 안에서 어떤 그 기능을 프로비저닝 했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지금 오버레이 기술 같은 VXLAN을 활용하셔서 뭐 기존의 네트워크 바운더리 구애 안 받고 트래픽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네. 있습니다. 윤민님,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를 접목한 SDC에 관심이 많은데 국정원 보안 인증 등의 제약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용이 가능한지요? 정원 보안 인증요. 네, 일단 그 저희들은 SDDC 네트워크 레이어 말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지금 CC/EL4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증 관련해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국제 인터내셔널 CC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국가기관에 이제 그 제품 납품하려면 국정원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요. 네. F5 같은 경우는 CC/EL4를 득한 이후에 바로 국정원 보안 인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네트워크는 뭐 보안 관련된 거는 그렇죠. 스킵이라서. 예. 유준호님, 부서가 많은 환경에서 DW 이용하여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싶은데 기존 가상화 구축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참 이게 큰 질문이시네. 네, 큰 그림이고. 네. 자, 여러분 큰 그림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지호님, 빅 IQ의 경우 L7 보안의 경우 트래픽 차원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 및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탐지 및 오딧이 가능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빅IP는 레이어 7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 7에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오작동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할 거기 때문에 뭐 다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작동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감지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할 수 있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보안 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F5에 웹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을 통해서 이걸 이제 SDN망에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해킹 시도가 있는지 아니면 디도스가 유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 및 차단할 수 있고요.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디팅도 가능합니다. 네. 김지선님, 풀 프락시가 어떤 의미인지요? 프락시에 대해서 프락시 단어 자체는 대행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락시 환경이 아니라면 사용자와 서버 간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와 서버의 TCP 세션을 끊는 건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서버고 서버한테는 사용자라는 거죠. 풀 프락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서버와 사용자와 중간에 F5가 위치를 하면서 실제 사용자는 서버랑 통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TCP 세션은 F5랑 맺고 있다는 거고요. 서버는 사용자랑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션은 F5랑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TCP 레이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용자한테는 F5가 서버가 되는 거고 서버한테는 F5가 사용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자, 백원서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서버 이동을 F5에서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V모션과 같은 수행을 관리자가 아닌 빅IQ에서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건지요? 아니면 LB 방법을 변경한다는 건지요? 다양한 그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B 방법 자체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머신의 기동 자체를 VM에서 하는 게 맞는데 F5를 통해서 원격에서 제어하듯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토메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F5로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재명님, F5만 구축하면 IaaS, PaaS, SaaS 모두 제공이 되는 건지요? 욕심 많으시다. 네. 먼저 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F5가 어플리케이션 벤더가 아닙니다. ADC 벤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차로 치면 F5는 껍데기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고객이 잘 쓸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뭐 셉이든 오라클이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IaaS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인데 이제 F5만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든 뭐 AAS 같은 환경이든 F5가 이 질문 이렇게 해석하면 도움이 어떨까요? 될수 그러니까 있는 IaaS, PaaS, SaaS에 네. F5가 다 쓰일 수가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퍼펙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네. 네. 예. 그다음에 이도현님, 네트워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및 보안을 같이 맡길 수 있을지 경험이나 구축 사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 보안. 이 F5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F5는 태생 자체가 보안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스로 네트워크 업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안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F5 라인업 중에서 방화벽이나 웹방화벽 그리고 SSL VPN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보안 프로덕트이고 글로벌하게 마켓 쉐어를 보더라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F5를 네트워크 업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선을 긋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뭐 회사 내에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지현님, 망 서비스를 이용한 디도스 방어도 같이 하는지요? 제가 질문이 많네요. 네. 디도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박스를 망에 연결을 해서 막는 방법이 있고 클라우드 기반 망 사업자들이 막는 방법이 있는데 망 서비스를 이용한 디도스 같은 경우는 F5 같은 제조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KT나 SKT, LG 같은 아니면 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망 사업자에서 네. 할 수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망 사업자들이 F5 제품을 통해서 디도스 방어망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네. 장재훈님, 오픈스택, 뉴트론 네트워크 노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은 어떤 것 등이 있는지요?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인 네.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오픈스택 쪽에서
나름 이제 가장 지금 현재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뉴트론 관련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그 오픈스택 그 행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보는 뷰포인트는 어떤 하드웨어 성능, 그다음 뭐 얘기 드린 VXLAN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캡, 디캡하는 스위칭 칩의 성능을 좀 적극 활용하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버추얼 네트워킹은 좀 많이 복잡하고요. 특히나 네. 네트워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하바나 릴리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5월에 이제 릴리즈할 아이사우스까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정리된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플러그인 아키텍처로 지금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뭐 좀 더 딥다이브한 내용은 오픈스택 행사 때 버추얼 네트워킹 관련되는 부분 캐노니컬에서 심장훈 매니저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호님께서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가 지난주 저희 본사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저희 1년에 한 번 있는 큰 커스터머 익스체인지 행사입니다. 인터널 행사고요. 저희 고객들 모셔서 하는 행사인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여타 지금 저희 장비를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고객분들, 담당자분들과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네. 단순합니다. 자기들의 네트워크는 스케일해야 됩니다. 스케일하기 위해서는 심플해야 되고요. 심플한 그런 기존의 L2, L3 위에 그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래머빌리티, 네.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에이전트 개발을 해서 탑재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미터해 줄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미터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아리스타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지호님, 이기존 클라우드 환경 간 데이터 센터 구축 방법 또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MS 애주어 또는 아마존 EC2를 사용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이어오는 방법이나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네. 하나의 서비스든 100개의 서비스든 저희들이 고객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멀티 데이터 센터나 이기존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네네. 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S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이든 아마존에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이든 이 솔루션 간의 그 터널링,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의 큰 서비스 패브릭을 만드는 거고요.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 올리면 되는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제약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님,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애니띵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단순하게 혹은 민첩하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VMware가 인수한 니시라와 같은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SDN 솔루션과 F5 혹은 시스과 같은 하드웨어 공급업체의 솔루션의 차이는 무엇이며 명확한 업계에서 사용하는 SDN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질문 진짜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네네네. 저 나름대로는 참 오픈플로우라는 프로토콜에 관련해서 좀 스터디를 좀 많이 했고 나름 커뮤니티 이런 모임에도 많이 나가서 서로 정보 교류를 했는데요. 자, SDN 시작 포인트, 특히나 SDN X, Everything, 그중에 네트워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 스탠포드의 닉 맥퀴엔 교수와 그 버클리의 그 스캇 샹카 교수의 그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네. 시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궁금증은 좀 풀리실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연차가 좀 지나가면서 약간 변질이 좀 많이 됐어요. 저는 뭐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뭐 세일즈 드리븐 네트워크, 애니 벤더들이 얘기하는 네, 네. 자기들 나름의 말하기 좋은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시작은 내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올려서 지키 좀 망해 하기 위한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져가 보자. 그게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를 하겠다. 근데 이게 분리를 한다는데 이걸 어디를 컨트롤 플레인이고 어디를 데이터 플레인이냐 하느냐에 따라서 가상화 영역, 물리적인 영역.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니시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이런 컨셉이 나오는 거고 시스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네들의 하드웨어 기반의 하드웨어 디파인 네트워킹의 어떤 그런 근간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리스타는 심플합니다. 어떤 컨트롤러가 됐든 오픈된 인터페이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저희 전략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밴드마다 더 사상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영어로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김 부장님 중 영어 좀 잘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영어 못한 분은 어떻게 보여요? 저기 캡션 됩니다. 아, 요즘 캡션 유튜브. 됩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무선 데이터 구축 시에도 F5의 SDDC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환경에 따라 유무선을 사실 가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SDX에서 이야기하는 API를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네.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경송님, 아리스타에서 리눅스를 활용하면 웹서버 등 많은 좋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리눅스를 활용한 좋은 기능이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원래 그 리눅스 기반의 어떤 서드파티 에이전트까지 뭐 RPM 패키지로 만드셔서 올릴 수 있는 가장 표현한 어떤 리눅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간단한 예로 뭐 저희가 채팅 프로그램, 뭐 XMPP 같은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한 채팅 에이전트를 스위치에 올려서 멀티플 다수의 장비를 단일 커맨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지원하고요. 네. 그 외에 뭐 지금 뭐 서버 기존의 리눅스 서버에서 러닝되던 뭐 콜렉트D 통계나 이런 어떤 모니터링 관련되는 정보를 게더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네이티브로 일단 올려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어느 벤더가 뭐 그런 걸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기웅님, F5도 이중화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맥스 어베일러블 메모리 용량은? 네, 제가 서두에 1차 웨비나 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했던 하이퍼포스 패브릭이 이중화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중화가 아니라 2대가 아니라 최대 32대까지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종을 클러스터링 32대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맥스 메모리 용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정의원님, 아리스타의 경우 국외 대형 클라우드망에 많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에는 어떤 레퍼런스가 있으신지요? 이걸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얘기됩니다. 예. 일단은 저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KT 쪽이 저희 쪽 네. 거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이 일단 저희 장비로 러닝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한 5% 정도가 다 저희 장비로 쓰고 계십니다. 네. 나머지 5%는 어디입니까? 금융권에서? 일단 그 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트레이딩하는 마켓에 네네, 알겠습니다. 쓰시고 계신다는 오케이. 겁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종호님, 아리스타의 OS의 경우 확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확장의 예들이 있는지요? OS의 확장성, 익스텐시빌리티 금방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저희 OS는 페도라 코어 16 디스트리뷰션을 씁니다. 그 OS에 기본적으로 YAM 이용해서 패키지 인스톨 가능하시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리눅스 페도라 코어에서 러닝되는 패키지라면 어떤 것이든지 올리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김지호님, 소프트웨어 정의된 네트워킹이 향후 더욱 발전된다면 기존의 하드웨어를 계속 사용하고 오픈 소프트웨어만 변경으로 최신이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아리스타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어메탈 스위치나 화이트박스 스위치 시장이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붐이 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리스타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때는 당연히 저희 EOS, OS만 파는 소프트웨어로 변신이 되어 있겠죠. 네. 자, 이기웅님, F5와 팔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팔콘은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네,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성우님, BYOD를 구상 중인데 국내는 시스코나 일반 통신사 ISP 기업들이 많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F5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은 어떠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F5가 BYOD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모바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단말에 대한 제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교 우위라고 하면 단순하게 BYOD만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 F5는 센터에서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을 제어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션을 트래킹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 제어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단말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어떤 예를 들면 뭐 가장 쉽게 웹방화벽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단순하게 단말 제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안을 올인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득희님, 네트워크 가상화 관련된 주요 기능은 어떤 건지요? 그 기능을 VM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요? 나이스 하신 질문이네요. 네. 예사로우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사실 이 얘기 하기 전에 보통 보면 네트워크 가상화를 단일 스위치나 라우터를 로지컬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쪼개서 쓰는 걸 이게 네트워크 가상화야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트워크입니다.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여러 개 디바이스들이 얽혀 있는 게 네트워크이고요. 그 네트워크 자체를
로지컬하게 슬라이싱해서 쓰실 수 있는 걸 얘기 드립니다. 그게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 하이퍼바이저를 구동하는 당연한 컴포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걔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로지컬 스위치, 로지컬 포트들을 지정해서 개별 VM과의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서 그 VM to VM이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오픈 스택을 클라우드 OS라고 하셨는데요. 저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된 설명인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전체적인 오픈 스택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픈 스택 네트워크 쪽, 특히나 피지컬 네트워크 쪽에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지 이런 부분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국내 오픈스택 코리아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시면 나름 정리가 잘 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 네네. 내부에 여러 개 컴포넌트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한번 오버뷰 정도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지금 현재 그 장나리 대표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거기 자료를 보면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네, openstack.or.kr로 들어가시면 오케이. 됩니다. 네. 자, 김수열님, 기존 망분리 솔루션과의 연동 방안과 사용자 정보의 암호화 방안이 있는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네. 사실 죄송합니다. 망분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망분리라는 게 물리적인 망분리도 있고 논리적인 망분리도 있는데 네.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망분리를 한다고 해서 논리적인 망분리든 물리적인 망분리를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동을 한다면 SSL VPN 같은 네. 접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레이어 7에서 보안 정책, 그리고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이런 솔루션들을 F5와 연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질문이 아까 어디 갔었죠? 제가 첫 번째 답변 드리면서 사용자 정보. 네, 사용자 정보 암호화 방안도 있습니다. 크게는 통신 채널 자체를 SSL로 암호화 해버릴 수도 있고요. 필요에 네. 따라서는 IPsek으로 암호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암호화를 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만 암호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망분리 환경이랑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승목님, 아리스타는 XMPP 프로토콜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메신저와 연동해서 관리한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 클라우드 비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피처로 아예 OS의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는데요. 히스토리로는 저희 이베이라는 커스터머가 이 자체를 활용해서 사실 먼저 자기들 망에 썼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다른 고객들한테도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게 피처로 나온 거고요. 네네. 예, 실제로 그런 망에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단순한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큰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원선님,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에서 SDX 인프라로 옮겨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이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뭐 너무 광당하지, 그래도 한 가지만 포인트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먼저 F5를 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네트워크적인 부분은 제가 가이드를 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F5가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어플리케이션 네. 서비스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환경에 로드 밸런싱 하든 안 하든 서브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F5 제품을 고민해 보시면 향후에 최소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대해서는 SDN과 연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방향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트워크적인 부분은 네네. 예, 네트워크 레벨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저희 선배들은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네. 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네. 저희 후배분들한테 일단 얘기를 드리면 네. 준비하십시오. 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지금까지 콘솔, 텔넷, SSH 이제 그런 세상 안 될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래머빌리티나 간단한 스크립팅에 대한 언어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보다 더 유연하게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문 다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했고요. 자, 선생님, 질문자 중에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일 좋은 질문이었다. 다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방송 됐는데요. 그래도 한 분 이름을 좀 보여주신다면. 내려주시겠습니까? 네네. 위쪽으로 올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김성태님. 네, 김성태님. 네. 이분은 오늘 선택하신 이유는? 네.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 SDN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두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 자체는 청취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
그 네 가지 써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시 보스 블루투스 스위치 모니터. 블루투스 스피커? 예, 블루투스 스피커. 네, 스피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맞춘 걸 하죠? 네. 예, 제가 먼저. 네네. 네. 나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약간 다른 그리고 많은 부분을 준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업을 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뭐 날밤 새는 경우도 많고요. 어제도 밤 새셨다면서요? 예, 지금 뭐 오전에 제안 발표하고 뭐 이렇게 네. 왔는데요.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내 직업, 내가 하는 엔지니어링을 좋아하신다면요. 지금부터 준비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F5가 지금 시리즈로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네. 세 번째 보안 발표도 제가 할 거기 아, 때문에 네. 네, 많은 참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하시는 거군요. 자, 오늘 두 분 아주 두 분 개성껏 두 분의 또 독특한 칼라대로 오늘 좋은 말씀 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오늘 아주 다양한 질문들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두 번째 세션 마치고요. 두 번째 방송 마치고요. 우리 매달 이렇게 방송 있으니까요. 그 여러분들 항상 오늘처럼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지식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